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7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먼저 풀기에 앞서 지난 시간 이제 46번까지 이제 풀고 이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습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복습하고 이제 문제가 오늘 배운 문제가 또 플러스가 되고 또 다음 날은 지난 거 복습하고 또 몇 문제가 플러스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중되면서 가는 수업 방식, 그리고 계속 리피트를 해서 반복하는 교육 방식,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구력이 좀 이제 필요하고 또 질리도록 봐야 되는 그런 인내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 두 문제가 이게 짧지만 강하다. 100원이 20일이 쌓이면 2,000원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2,000원이 20일이 쌓이면 2만원이 되는 것처럼 2만원이 10만원, 1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거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력도 그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뭐 여하튼지 간에 이런 방식들을 좀 배우셔가지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47번서부터 나갈게요. 4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지선. 42번 가공전선로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인가? 1번 구형애자. 구형애자를 우리가 지선애자, 옥애자라고도 한다고 했지요. 43번 정크션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직고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라고 했죠. 44번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나왔다 하면 5턱이에요. 5턱. 그러니까 문제 나왔다 하면 5턱. 이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고를 수 없는 문제지만은 나오면 5턱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92년도 3년도 뭐 이렇게 기능사 공부할 적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규정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크게 흔들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고 출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45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자물대 배선 방법은, 답은 4번이죠. 플로어덕트 배선. 화끈캐 기억하시죠? 46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종단 겹친형 슬리브 2형에 의한 접속. 이게 종단 접속 딱 하니까 이 정답을 딱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설마 이 종단인데 종단 나오겠나. 근데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 풀어보면 또 그런 문제들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얘다 모르겠다 딱 3번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아닌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4번이 종단 접속이고 3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외우긴 쉽죠. 종단 접속 나오면 아닌 것 하면 그냥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47번 문제.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종별 접지공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톤 접지나 이제 보호 접지, 중선선 접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요 접지 시스템 방법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요 문제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에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좀 보고서 알아 놓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해설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담배를 좀 많이 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규정에 의한 거에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요. 규정에 의한 거는 3번이 저기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 피뢰 시스템 접지는 KC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저 시스템의 구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KC 141번과 151번에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그다음 피뢰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사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이고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와 피뢰 시스템 접지는 저 시스템의 구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통 접지에는 TN 계통과 TT 계통, IT 계통으로 나눠지고요. TN 계통에는 TNS 계통이 있고 TNC 계통이 있고 TNCS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종류만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별도 이제 참고 자료를 가지고서 요것만 1번만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있다. TT, IT, TN, TT, IT, TN.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가면서 이제 요런 문제들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호접지. 보호접지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열 영향에 대한 보호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호접지다 그러면 감전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열 영향에 대한 보호. 우리 인체의 감전, 그다음에 우리 설비 과전류나 과전압, 그다음에 설비의 또 열 영향에 대한 보호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기기에 열동계전기가 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로에 과전압이나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OVR이나 OCR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전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감전에 의해서 감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큰 꼭지를 가지고 있다. 보호 접지에는. 그 다음에 피뢰 시스템 접지에는 이제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외부 피뢰 시스템은 수레부 시스템과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돌침형 피뢰침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피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설비 보호 해갖고 접지와 본딩 서지 보호 장치 시설 SPD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고 피뢰 등전이 본딩 그다음에 금속 피뢰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는 금속 제 설비와 등전이 본딩 인입 설비의 등전이 본딩파 등으로 해서 이제 설비에 뭐 구조체 같은 경우 우리가 본딩을 다 돼갖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주죠. 구조체 접지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체 접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일단 여기서는 17년 3회차 상과목 47번에서는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외워 놓으세요. 제가 여기 암기하세요라고 해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모르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만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다. 아니 3번이다. 48번 다음 주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에 사용되는 계기는 그러니까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에 사용되는 계기 이건 뭐 4번이죠. 4번. 절연 저항 측정은 매거고요.
그다음에 접시장치 측정은 얼스 테스터기. 그다음에 우리가 뭐 멀티 테스터기는 뭐 전류나 전압,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도통 관련된 거나 저항, 우리가 저항하는 거, 저항을 우리가 뭐 그 절연 저항이나 아니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절연 저항이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우리 설비에 있는 그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저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코메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설 전류 측정, 뭐 지락 전류를 찾을 적에 우리가 이제 상별로 우리가 전류를 걸어서 불평형이나 누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적에 쓰면서 멀티 테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가격은 후코미터가 더 비싸죠. 저도 후코미터를 여기 가지고 있고 멀티 테스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정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속계나 조도계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용 방법들은 제가 한번 여기는 지금 초보 엔지니어들을 기준으로 제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다. 넘어갈게요. 49번. 저하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저기 17년 2회차 55번 문제 나왔던 거고, 이게 답은 4번이에요. 4번. 여기 보면 저하과 고압의 병행. 동일 지지물이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행 설치, 이제 병가를 우리가 이제 그 병가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격거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과 고압은 0.5m 이상. 만약에 여기서 저하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아닌 그 저하 가공전선가 뭐 케이블 나왔다 그러면 0.3m로 줄어들 수 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때는. 지금은 저하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지지물이고요. 여기 저하 고압 동일 지지물, 그러면 상호간 이격거리는 50cm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35kV 이상, 35에서 100kV 미만, 100kV 이상 해갖고 1.2m와 2m, 그러니까 동일 지지물에 설치 100kV 이상은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 설치 불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얘가 잘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또 회차를 거듭할수록 얘나 1.2m나 2m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고압측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0.3m. 그 다음에 이런 요런 기준들 있죠. 요런 기준들을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되면 이런 기준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 표를 외우는 것도 보면은 그 미터 수만 외우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단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외워놓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뭐라고요? 4번. 여기 전압도 사실은 문제 주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50번. 요거는 이제 15년 2회차 50번 문제 나오고 요거 한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문제, 한두 번 정도는 나오는 문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나왔을 적에 이런 문제를 맞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맞히는 문제 맞히는 게 아니라 남이 틀리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 가공전선 지지물이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중 밴딩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제 주체라는 거는 이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이제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지선이다. 그러면 2.5. 그래서 이렇게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51번. 요건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고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공사 시 사용하는 거는 클리퍼죠. 클리퍼. 프레셔트는 압착 공구고, 노가웃은 우리 여기 캐비넷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파이프 커터는 내가 저번에 말했어요. 이거 여기 딱 대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밴더 이제 파이프 바이스에 이제 잡아놓고 금속관을 얘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파이프 커터를 돌아서 금속관을 절단하고, 얘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이제 파이면서 조금씩 더 들어가요. 그래서 딱 잘라지거든요. 좀 깔끔하게 잘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라인더 갖다 잘라도 되긴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그라인더가
위치할 수 없는 곳에 금속관 작업을 할 적에는 얘라도 써가지고 해야 되겠죠. 금속관 절단 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15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51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2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